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 35도, 광주 36도, 강릉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도 이 가마솥 더위는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뭐 여름이라 더운 게 당연하다곤 하지만 올해는 유독 장마가 빨리 끝나고 폭염이 예년보다 훨씬 일찍 시작이 됐죠. 대체 올해 왜 이렇게 빨리 더워진 건지, 또 언제까지 더울 건지 전문가의 예보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전국에서 가장 덥다는 그곳 데프리카 대구의 더위를 잠깐 함께 느끼고 가겠습니다. 대구의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박정호 씨 연결을 해보죠. 박정호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구의 어디 주차장에서 근무하십니까? 그 병원의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어이고, 하루 종일 서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아우, 전 생각만 해도 벌써 등에서 땀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얼마나 더우십니까? 진짜 불 속을 걸어 다니면서 예. 진짜 땀도 계속 나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안내는 해야 되겠고 저희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덥습니다. 이야, 땀이 그냥 옷이 그냥 땀에 계속 젖어 있는 거예요? 계속 축축하고 찝찝한 느낌으로 계속 일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옷을 갈아입긴 갈아입으세요? 아닙니다. 햇빛에 다시 말랐다가 좀 있다가 다시 또 땀 흘리고 좀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쉬는 시간이 좀 있기는 있지요, 그래도? 예, 좀에 30분씩 예. 한 4타임 가지고 있습니다. 4타임. 그럴 때는 어떻게 건물 안에 좀 시원한데 에어컨 틀어놓은데 가서 쉬시는 거예요? 저희는 또 이제 주차 안내를 하다 보니 예. 고객님들 계시는 곳은 못 가고요. 그냥 이제 따로 그냥 1층 이제 천막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다시 나와서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질어질 하시겠는데요? 자체 근데 나이가 좀 젊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올해 어떻게 되세요? 올해 31살입니다. 31살. 아직은 젊음으로 버티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니, 대구 분들 요새 모이시면은 뭐라고들 하세요? 날씨 가지고. 와, 이거 죽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어른들 다 돌아다니시고. 그래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37도는 저희 대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버틸만 하다. 이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게다가 아직은 네. 그 땅이 좀 덜 뜨거워진 거잖아요. 덜 데펴졌잖아요. 이게 이제 일주일 묵고 보름 묵고 한 달 되면은 그때는 정말 뭐 상상도 못할 뜨거움이겠어요. 진짜 진짜 먹고 살려다 보니 그냥 걸어 댕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뜨거운데도 예. 먹고 살려. 예. 그 주차장에 차들 쭉 세워져 있는 데다가 본넷이라 그러죠. 그 보닛 위에다 계란 탁 풀면은 달걀 후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때 저희 회사 사장님 차로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계란이 익어 보더라니까요. 정말로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인터넷에 나오고 뭐 진짜 그만큼 덥다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못 믿으시는데. 예. 저희가 진짜 실험해봤는데 잠시 1시간 정도 세워놓는 차에다가 계란 2알을 풀었는데 그게 진짜 반숙도 아니고 그냥 익어버렸어요. 세상. 그걸 또 실험을 진짜 해보셨네요. 진짜 저희가 얼마나 더운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그렇게 더운 곳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젊은이 박정호 씨. 게다가 투잡을 뛰면서 장례식 관리자 겸 주차장 관리 일까지 하고 계시는 꿈이 뭡니까, 박정호 씨? 꿈은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제 일은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이제 시원한 곳에서 조금 덥다고 느끼지만 좀 시원한 곳에서 그늘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일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딴 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든 간에 좀 시원한 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었으면 안정적인 직장 구해서 시원하게 일하는 게 꿈입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꿈이네요. 계속 더운 데서 일하다 보니 일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박정호 씨. 예. 예. 지금 전국의 야외에서 근무하는 박정호 씨 같은 뭐 아르바이트생들, 뭐 야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 모두 힘내시라고 파이팅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저처럼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도 이제 사장이라는 그 직책을 달 수 있고 하니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복이 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사장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예. 네,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예.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데프리카 대구의 그 야외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31살 박정호 씨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걸까요? 얼마나 더운 걸까요? 왜 이렇게 장마는 빨리 끝난 걸까요? 날씨 전문가 만나보죠.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반 센터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 더위 매년 이랬는데 우리가 좀 유난스럽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예년보다 좀 더 이례적인 건가요? 상당히 이례적인 무더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평년의 서울 기온과 비교해 보면 한 3도에서 6도 정도 높은 기온이거든요. 평년 이맘때에 비하면 3, 4도가 높아요? 3도에서 한 6도 정도요. 이게 이제 대개 폭염이 발생하는 때가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 중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열흘 이상 빨리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례적인 무더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올여름 장마가 일단 뭐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끝나면서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해 왔기 때문이죠. 아니 왜 장마가 평소보다 예년보다 일찍 끝난 거예요? 항상 생각해보면 7월 말까지는 계속 장마였는데. 대개 우리나라 장마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북쪽에 있는 오츠크의 고기압이 세력이 힘이 비슷하면서 장마 전선이 그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이상 머물거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훨씬 더 강해져 버렸어요. 북쪽 오츠크의 세력보다. 그러다 보니까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서 올라와 갖고 장마가 일찍 끝나게 된 건데 그렇군요. 뭐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일찍 발달한 것은 북태평양의 10년 주기에서 올해가 좀 강한 해입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서 더위가 일찍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저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이 상층 높은 곳에 굉장히 뜨거운 열풍이 만들어졌어요. 예. 또 지상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에서 남서기류로 아주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압 배치에서는 공기가 상층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뜨거운 공기가. 이 공기가 축적되면서 가마솥처럼 점점 더워지면서 우리가 열돔이라고 부르거든요. 히트돔인데 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고기압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구름도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일사량이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면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 건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가 그럼 일찍 끝나는 건지 아니면 끝나는 시기는 그때와 같은 건지 이게 궁금해요. 현재 우리나라 부근에 이 고기압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상층까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 최소한 열흘에서 보름 이상은 기압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 보면 7월 말까지는 뭐 거의 찜통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지금 오늘이 7월 16일인데 7월 말까지 계속 이래요? 보름 동안?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최소로 잡아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7월 8월 상순부터 중순까지가 가장 무덥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8월 중순까지 앞으로 한 달 이상 굉장히 더운 폭염 또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K웨더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태풍 하나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K웨더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델에서는 지금 태풍이 북상하는 게 잡히긴 하는데 다음 주 초반 정도에 하는 거는 중국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태풍 발생한다면 그게 7월 말 정도에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이 태풍 북태평양 고기압 뚫고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과연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을 해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겠느냐.
이거는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그렇구나. 1994년 가장 살인적인 폭염이 있었던 해에 7월 말에서 8월 초에 태풍이 2개가 올라와서 더위를 좀 식혀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었던 게 94년 여름. 저는 뭐 아직도 생생해요. 94년 여름의 그 더위. 혹시 올해 그 기록을 깨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예측.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어야죠. 여러 가지 그 장기예보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1994년 정도의 그 살인적인 폭염, 그해 우리나라가 온열질환자로 사망한 사람이 3,000명이 넘었거든요. 대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해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더웠던 해가 2016년이죠. 이때 아주 전기세 엄청 많이 냈던 해인데 2016년 정도에 버금가는 더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더위를 한번 식히고 갈지 그냥 이대로 쭉 8월 말까지 갈지 이게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주변에 취약한 이웃은 없는지도 돌아보고 이래야겠네요. 네네. 가장 무서운 것이 온열질환이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중동,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폭염으로 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온열질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일단 하여튼 이렇게 더위가 오면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게 물, 그늘, 휴식 요 세 개만 좀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시면 빨리 119 연락하신 다음에 체온을 낮춰주면서 좀 살펴주면은 최소한 이런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주분들, 고용주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이야 우리가 챙겨서 먹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휴식 시간, 그늘막 이런 거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전문가죠.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까지 만나봤습니다.